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제가 지인으로부터 들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제가 지인의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한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성호라는 친구인데 그냥 컴퓨터 게임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고 그런 평범한 친구였습니다. 성우가 저희 학교로 전학 온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학기 말이었거든요. 걔가 전학을 막 왔을 때는 다른 반이라서 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다가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성우랑 굉장히 많이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 집도 자주 놀러가고 했었거든요. 아무쪼록 그 당시에 성우도 저도 둘 다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하루는 성우네 집, 하루는 우리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기억하기로 저희 집이 한 15평 정도 됐어요. 15평 되는 집에서 네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성우네 집은 지금 생각해보면 3, 40평은 좋게 될 만한 그런 넓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또 하여간 집에 먹을 것도 엄청 많고 성우가 누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또 누나가 이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훈의 집에서 노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루는 성훈의 집에서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말고 갑자기 성우가 이러는 거예요. 야, 무서운 얘기 해줄까? 어? 무슨 얘기? 우리 집 귀신 나온다? 헐, 무슨 소리야. 이거 뻥 아니야. 자다가 새벽에 눈 뜨면 아주 잠깐이긴 한데 저기 천장 구석지 있지? 저기서 웬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는다니까? 구라 질렉사. 아, 뻥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 본 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성우가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작년 말, 그러니까 성우가 막 전학을 왔을 때죠. 성우네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온 다음부터 성우가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쭉 자는 날은 괜찮은데 새벽에 자다가 눈을 뜨면은 꼭 그 천장 위에서 웬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처음 한두 번은 뭐 잘못 본 거겠지, 아니면 꿈이 너무 생생해서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 다섯 번이 되니까 성우도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우가 자기가 본 걸 누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누나가 저희보다 3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쉽게 믿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성우가 자기가 본 게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누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만 방을 바꿔서 자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방을 바꿔서 잤는데 하루는 누나가 아주 개운하게 자고 나와서는 야, 이 새가슴아, 뻥치고 있어. 있긴 뭐가 있냐? 아주 개운하게 잘 잤다. 이렇게 면박 주듯이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누나가 다시 방을 바꿔서 자자고 했는데 성우가 딱 하루만, 오늘 마지막 딱 하루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마지막 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일째 일이 터집니다. 이제 누나는 성우 방에서 자고 성우가 누나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으로 깍 하면서 절규하듯이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성우가 일어나가지고 호다닥 거실로 나갔는데 이제 부모님들까지 놀래가지고 깨서 다들 거실로 나온 거죠. 그렇게 가족들이 다 거실로 모였고 누나는 막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나가 왜 그렇게 펑펑 울면서 막 비명을 질렀냐면 누나가 동생 말대로 자다가 잠결에 이제 눈을 뜨게 됐대요. 그런데 천장 구석지에서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더래요. 그때 누나는 아, 이게 동생이 말한 그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 가위에 눌린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위를 눌린 순간 갑자기 구석지에 있던 여자가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이러면서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동생 어딨어 막 이러더래요. 누나가 너무 무서웠는데 가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위가 풀릴 때까지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위가 풀리고 나서야 너무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거실로 뛰쳐나와서 막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귀신 한 번 안 본 어른들이 그걸 믿겠어요?
물론 달래는 주겠죠. 아들, 딸이 뭘 봤다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누나를 달래고 누나는 안방에서 어머니랑 자고 아버지가 성호방에 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성호가 귀신을 봤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있었던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성호는 적응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딱히 귀신이 해코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호 만나면 종종 물어봤어요. 야, 요즘도 귀신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자다 깨면 봐. 그냥 뭐 요 정도로 반응을 하고 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하루는 성호 아버지께서 새벽에 자다 깨셔가지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계셨대요. 그렇게 물을 마시러 나가는데 아버지가 성호 쪽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더래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성호한테 안방 가서 엄마랑 자라 그러고 아버지께서 성호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셨는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성호가 마침 물을 마시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 찰나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물을 마시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성호 쪽을 봤겠죠? 그런데 문을 나오려는 성호 뒤편으로 웬 여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아버지를 쳐다보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종교 같은 것도 없으시고 평소에 그런 거 믿지 않는 강심장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었는데 막상 아버지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아비된 입장에서 아들 방에서 그런 게 보였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방에서 주무신다고 하신 거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성호의 방에서 주무신 그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천장에서 그 여자의 형체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은 성호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이랑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놓고 한동안 아버지가 성호방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이사를 결심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면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참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자녀들이 있는데 게다가 아버지께서도 직접 보고 나니까 계속 그 집에서 살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사를 서두르는데요. 다행히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훈의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함과 동시에 그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성훈의 가족은 그 귀신이 나오는 집을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성훈의 가족은 이사한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고요. 머지않아서 그 옛집도 매매가 돼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저랑 성호가 막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그 이전 집을 매입한 그 집주인에게서 성훈의 부모님에게로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새로 이사온 집주인이 그 기존의 성호방 있죠. 그 방을 옷방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주인 친척 하나가 서울에서 잠깐 생활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그 옷방을 내어주려고 짐 같은 거 다 빼고 새로 도배를 하려고 했대요. 그렇게 도배를 하려고 그 집에 발려있던 기존 벽지를 다 떼어냈는데 그 방 한편 천장 밑으로 나무 판자로 막혀있는 공간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나무 판자를 뜯어냈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무 판자를 뜯어내니까 입구겠죠? 그 입구 안쪽으로 작은 다락 같은 공간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락 안쪽에서 여러 장의 부적이랑 가위 그리고 칼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당시 현 집주인이 친구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냐고 나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막 그렇게 따지듯이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친구네 가족들은 심지어 거기 살면서 그 다락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숨기고 말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현 주인이 거기서 뭘 했는지 그런 거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성훈의 가족들이 본 귀신이랑 그 장소랑 뭔가 분명히 연관이 있었겠죠? 그리고 친구도 전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그 누구도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조금 무서우셨나요? 코비의TV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도배를 하려고. 하루는 도대체 이거 뭐냐고, 나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막 그렇게 따지듯이 전화가 왔대요.